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 또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일일 합격 노트 부동산 세법 기초입문 7주차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번부터 봅니다. OX죠, OX.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OX예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자, 맞죠, 여러분들? 무상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 양도는 뭐냐? 사실상 유상 이전이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아이고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 공매, 경매, 수용으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자,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합니다. 수용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 원지 X인지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니다. OX예요. 오, 좋습니다. 답이 그냥 커다랗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잖아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로 인해서 당해산을 변제 충당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액에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네 번째 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상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이다. OX예요. 네? 자, 여러분,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냐?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고,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때는 언제냐? 자, 등기 접수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등기 접수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도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별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맞잖아요.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하니까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눈 감고 있지 말고. 일곱 번째,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 당사자가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에?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결정해야지. OX요. 자, 여러분, 요거 뒤바뀌어 있죠, 지금? 네,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이혼 당사자가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손권 행사에 원래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보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OX요. 예? 그럼 자신이 없어지는데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자 여러분 해설은 보세요. 배우자 직계점속 2배자 간의 부담부 증여시 그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양도해당하는데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외한 부분은 양도해당한다. 아이고 이거 저 답이 X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이따가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 O가 아니라 답이 뭡니까 이거? X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자 답이 X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뭐가 자 이게 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X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요 해설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인수액 2배 자산. 자 여기 봅니다. 시가 5억 상당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죠, 증여자가. 자,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도에 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공짜로 줬는데 지금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저 30회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봅니다.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 3억 원 2회 자산이에요. 2회 자산. 채무 인수액 이재산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5억에서 3억 뺀 얼마예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 인수액 이재산 부분에서 수증자는 뭐가?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점속 2회자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지금 여기서 채무 인수액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요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답을 제가 잘못 요거 했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를 X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요거는 고르기 문제입니다. 고르기 문제인데 보세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상이 된다 되지 아니한다. 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지금 기초임무에서 돼 있는데 기본선언하면 2020년도에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이제 바뀔 예정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닌데요. 그럴 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보겠습니다.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로 해요. 증여 받은 날이 취득시가 돼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이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나 통칙에서는 이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입니다.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이걸 뒤바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증여 받은 날입니다. 11번째,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장기보유공제액이다, 기본공제액이다? 예?
장기부의 특별공제, 기본공제예요. 자,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보시면 먼저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가, 필, 차, 그 다음에 읊어보세요.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가, 필, 차, 장, 소, 기, 과요. 우리가 그래서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소기과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니까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자, 장특공제가 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트 나온 거 보니까 끝났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요. 한 해 동안 하여튼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새해 하여튼 소망한 일 성취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30일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셔야죠. 합격의 소망 이루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9년도 우리가 OX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계속 또 업그레이드 돼서 다음에 또 다음 과정을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